저는 34살, 결혼 4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불같이 사랑했고 빠르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연애 때는 모든 게 완벽했고 서로에게 푹 빠져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이도 생기면서 저는 회사 생활과 육아에 집중하고 남편은 자신의 쇼핑몰 사업에 몰두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부터 시작한 쇼핑몰이 크게 성장하면서 요즘 더 정신없이 지냅니다. 직원도 10명이나 두고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남편은 집에 있는 걸 답답해하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즐깁니다. 반면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가끔 남편의 회사에 가서 포장 같은 간단한 일을 돕기도 합니다.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름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직원 한 명, 지수 씨. 그 사람만 저에게 유독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그 직원은 저에게 인사도 대충 하고 제가 포장을 도와주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며 면박을 줍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평이라도 하면 괜히 신경 쓰지 마, 원래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이라 그런 거야 라고만 하죠. 사실 저도 압니다. 그 직원은 남편이 쇼핑몰을 막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라 특별한 존재라는 거요. 저보다 남편의 사업을 더 잘 알고 남편과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남편이랑 농담을 주고받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괜히 위축되기도 해요. 저는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둘은 일 이야기며 잡담이며 척척 잘 맞으니까요. 남편은 가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어요. 좀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바깥 활동도 하고 그래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은 점점 따분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수 씨 나한테 너무 쌀쌀맞은 거 아니야? 나만 보면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것 같아 라고 말해도 남편은 너가 좀 더 다가가 봐. 지수가 원래 조금 그런 성격이야. 처음에는 좀 그래도 친해지면 괜찮은 애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지 라고만 합니다. 괜히 제가 속 좁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실 가장 속상한 건 남편이 저를 집에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도 밖에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지만 일 끝나면 육아에 집안일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저를 답답해해요. 그래도 저는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이고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일에 너무 관심이 없어.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저는 남편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방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남편 눈에는 그게 무관심으로 보였나 봐요. 저도 나름대로 남편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참 서운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의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듯했지만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일이 많아 늦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날은 유독 늦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를 시터에게 맡기고 남편의 회사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과 직원 지수가 함께 깔깔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정리해 주었고 지수는 민수의 어깨를 털어주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 모습을 보니 둘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저렇게 친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괜히 제가 신경 쓰는 건가 싶어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갔어요. 둘이 뭐해? 밝게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연희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저는 민수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오늘 좀 늦길래 걱정돼서 왔지. 저녁은 먹었어? 그때 지수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아니, 사장님이 뭘 답답해하는지 알겠어요. 순간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지수는 의미심장하게 웃더니 아니에요 라며 가볍게 손을 휘젓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녀의 말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시아는 어떻게 하고 왔어? 집에 있어야지. 여긴 왜 왔어? 남편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서 당황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도와주려고 왔어. 요즘 바빠 보이길래.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자꾸 왜 와? 나 일 금방 끝나니까 그냥 먼저 들어가.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손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자꾸 왜 와? 라는 말이 괜히 신경 쓰였지만 바쁜 남편에게 방해가 됐을까 싶어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수다를 떨곤 해요. 여고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들이라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한 사이죠. 그날도 늘 그렇듯이 카페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 회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민수 회사에 오래된 여직원이 있는데 정말 친하더라. 어쩔 때는 나보다 더 친해 보이더라. 저는 그냥 가볍게 말한 거였어요. 남편이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고 오래된 직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친해 보이는데? 아내보다 더 친해 보이는 건 뭔데?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했어요. 그냥. 머리카락도 정리해주고 그 여직원은 민수 어깨에 묻은 먼지도 털어주고 무엇보다 말이 진짜 잘 통하더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둘이 원래 친하니까라고만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달랐어요. 순간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좀 이상한데 그거 불륜 아니야?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에이 무슨 친한 사이에 불륜까지가. 그냥 오래된 직원이라 친한 거지. 하지만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야, 남자가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여자가 어깨먼지까지 터는 게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말이 잘 통하는 게 더 문제야. 부부끼리는 말 안 통해도 바람피는 사이는 엄청 잘 통해. 친구들의 반응에 저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스며들었어요. 아니야, 그 직원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민수가 워낙 털털한 성격이라 그렇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연희야, 넌 정말 너무 순진해. 원래 여자들은 직감이 있잖아. 그냥 친한 건지 뭔가 있는 건지 잘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리 민수가 설마 하며 웃어넘겼지만 친구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그냥 오래 일한 사이여서 그런 건데. 맞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과 지수 씨가 나누던 다정한 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행동들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지수가 다정하게 농담을 주고받던 모습, 사소한 스킨십들,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보였던 무심한 태도까지. 그냥 친한 거겠지. 원래 오래된 직원이라서 그럴 거야.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며칠 후 남편이 또 늦는다는 날, 저는 시아를 시터에게 맡기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가보기로 했어요. 사무실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과 지수가 창고 안쪽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속닥거리고 있었고 지수가 남편의 팔을 쓰다듬으며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이따가 그 카페 갈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꼭 시켜줘야 해. 남편은 피식 웃으며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켜줄게.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둘은 내 목소리에 놀라서 황급히 떨어졌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수는 오히려 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연희 씨, 얼마나 미련하고 눈치가 없으면 이제서야 알아요?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어요. 남편은 얼른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연희야. 이거 오해야. 지수랑 그런 사이 아니야. 하지만 지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우리가 언제부터 만나왔는데. 그동안 나 붙잡고 있던 건 오빠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차올랐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비겁하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회사를 나왔어요. 지수의 소리치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얼마 후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고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지수년 말처럼 나를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두 집 살림을 했어? 남편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수가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 처음엔 그냥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 거야. 내가 멈춰야 했는데 멈추기는커녕 그렇게 오랫동안 속이고 나한테는 뭐라고 했어? 나한텐 집에만 있지 말고 활동 좀 하라고 해놓고 당신은 그 여자랑 데이트나 하고 있었어?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변명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나 너랑 더 못 살아. 바보같이 집에서 조용히 내조해줬더니 누굴 멍청이로 알고?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시아 생각해서라도. 시아. 시아는 무슨.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아를 지켜?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줄 알아? 시아는 내가 데려가. 이혼해. 너가 붙잡을수록 더 역겨워지니까. 남편은 끝까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뒤로 한 채 이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이후 저는 민수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우선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두 분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시부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지수가 직접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 나서야 상황을 받아들이셨어요. 지수는 제가 회사에 찾아갔던 날 이후로 더욱 뻔뻔해졌어요. 회사에서도 남편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조롱하는 듯 행동했어요. 사내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지수와 민수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사업 파트너가 회사를 방문했고 지수와의 소문을 들은 파트너는 크게 실망했어요. 사생활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갑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계약을 해지해버렸죠. 결국 민수는 중요한 거래를 잃었고 회사의 재정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수는 남편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빠진 자리에서 남편을 완전히 차지하려 했지만 민수는 제가 떠나고 나니 지수에게서도 흥미를 잃었어요. 결국 민수가 지수를 멀리하려 하자 지수는 회사에서 대놓고 감정을 폭발시켰고 그로 인해 지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회사를 떠나며 지수는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나한테 모든 걸 다 바치겠다며? 이젠 나도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먼저 끝낸 거잖아, 지수. 더 이상 엮이지 말자. 지수는 결국 울며 회사를 떠났고 그 이후로 민수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지수와의 불륜으로 신뢰를 잃은 민수의 쇼핑몰 사업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등을 돌리고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났어요.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민수가 얼마나 급격히 무너지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민수는 점점 초췌해졌어요.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민수는 제게 매달렸어요. 연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이렇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날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그의 간절한 부탁에도 저는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한테서 떠나야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후 저는 딸 시아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엔 모든 게 무너진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어요. 일도 여전히 잘 다니고 시아와의 시간도 많아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 전 남편 엄청 후회하고 있을걸.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거였어요. 이혼 후 민수는 몇 번 연락을 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미련이 가득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떠난 후 완전히 혼자가 된 민수는 결국 사업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시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